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건강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신소영 의학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올고든병원 오동화 원장님을 모시고 앞서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또 똑똑한 치료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올고든병원 오동화 병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금방 소개받은 우동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만촌동에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올고든병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쓰고 이제 마모가 되니까 이제 생기는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상적인 조직에서 연골, 이 끝이 여기서 보이는 게 연골입니다. 그 연골이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뼈고 주위를 싸고 있는 이제 관절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모가 되고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연골이 떨어져 나옵니다. 연골이 떨어져 나오고 이런 연골들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 이걸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연골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가 노출이 됩니다. 이 뼈가 노출이 되는 단계가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말기에 왔다, 아니면은 관절의 기능이 다 됐다, 관절의 이제 수명이 다 됐다,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절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써서 생기는 이제 그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류마티스 같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관절염, 그리고 유전적인 또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관절의 통증과 부종, 그리고 이제 모양도 변하고, 모양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 범위도 좀 줄어드는 운동 장애가 같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관절염 중에서는 무릎, 아니면은 이제 고관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골반, 그 다음에 이제 발목 관절도 좀 심심찮게 요즘은 보고 있는데, 무릎 관절염이 가장 많으니까 무릎 관절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체 환자 중에서 이제 무릎 관절염이 생기는 확률은 한 38%, 그리고 꽤 많은 숫자의 이제 환자들이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릎 관절염 때문에 또 심해지면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 받는 환자들의 거의 한 80% 이상이 여성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해보면은 실제로 여성분들이 이제 80%, 거의 한 90%에 가까운 환자들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가 이제 남자 환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제 여자 환자들이 이제 수술을 많이 할까? 또 그리고 관절염이 많이 생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유추해 본 결과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근육량도 적고, 그 다음에 호르몬 체계가 좀 다릅니다. 호르몬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이 저항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절염의 유병률이 좀 더 높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할까, 이걸 보는데, 아까 대강 수술도 얘기 드렸지만은 초기에는 관절염 치료를 수술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약물 치료, 약물 치료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초중기 이상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운동 치료입니다. 운동 치료고, 또 생활요법, 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됩니다.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적응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나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치료하기 전에 가장 더 좋은 게 이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 예방하는 것부터 먼저 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방하는 거는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요즘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은, 예전에는 식당에 이제 앉아서 좌식으로 앉아서 이제 방석 깔고 먹는 데가 많았는데, 요즘 저도 이제 가보니까 다 이제 이 테이블에, 그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먹는 식당으로 요새 자꾸 바뀌고 있다, 그지?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이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식당에 이 나라 정부에서도 또 대구시에서도 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할 때 좀 그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 일단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을 때처럼 막 뭔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운동도 좀 과하게 하고 싶고, 요새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것도 좀 따라하고 싶고 그래 됩니다. 한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연골도 약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 가동 범위나 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달리기나 점프 같은 거는 좀 피해야 되고, 웬만하면은 이제 부드러운 길, 좀 안전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치료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생활 습관 다음에 운동 치료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근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이 근력을 키워야 관절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을 줄여가 비만, 이제 과도한 이제 압력이 무릎에 안 가도록 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치료할 때 어떤 치료를 하느냐, 이제 이 관절의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럴 때는 이제 결국은 운동해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원을 찾으면은 이제 많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이 약물 치료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우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할 때 무작정 약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학회에서 정형외과 학회에서 하는 이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우리 이제 타이레놀 이거 많이 씁니다. 아스타미노펜이라는 이제 타이레놀을 써가지고 통증 조절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것들이 이제 뭐 별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항원고제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세레브렉스라는 게 옛날에 유행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이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게 이제 이 약의 어떤 이 작용 기전 때문에 위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 위장의 점막을 이제 깨뜨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위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장 장애 때문에 이제 위장약도 같이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이 위장 장애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한동안 좀 유행을 했고 지금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진통제도 많이 씁니다. 진통제도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약물 치료를 한 다음에 또 이제 이 위험한 부담이 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좀 쓰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약물 치료로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약은 뭐 저희들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약을 먹고 그러면 이게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좀 사실 궁금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물 영양제라고 해서 뭐 드시는 약도 좀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연구 결과는 병원에서 처방받고 뭐 시중에서 시판되는 약은 현재까지 이제 연골이 재생되는 약은 없습니다. 연골 재생되는 약은 없고 말은 이제 그냥 연골 재생된다 그러는 재생약이라 하는데 사실 이제 재생되는 약은 없습니다. 재생되는 약은 없고 그 염증 억제도 초기에는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가능한데 병이 진행하면은 이제 약물 치료도 사실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증 조절이 안 되니까 이 염증 가라앉히는 약뿐만 아니라 이제 진통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진통제도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중간쯤 보셨지만은 운동 치료를 병행해 주면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운동 치료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으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치료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사제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한번 다녀보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주사 맞는 걸 상당히 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데 그래 이제 이 연골 주사 우리 많이 또 아시고 계시고 맞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진짜 이게 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런 사실 의문도 들었었습니다.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 일본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갔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일본 사람들도 이거 연골 주사를 상당히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독일 같은 이제 서양에서는 이 주사를 상당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골 주사가 진짜로 도움이 될까 이걸 한번 보니까 이 연골 주사라는 거는 그 과장외래에서 많이 맞으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는다 하는 이 연골 주사는 이 점탄성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관절 안에 들어있는 관절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관절액하고 비슷한 성분으로 해서 이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주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윤활 작용도 좀 시켜주고 뭐 염증 반응도 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약이나 주사가 이 연골이 떨어져 나갔는데 연골 손상이 있는 걸 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도 줄이고 좀 마모를 조금 더디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맞으실 건데 그러면 얼마나 가느냐 이걸 한번 보니까 이 진통 효과는 14주는 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쳐보면은 한 4개월 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효과는 없는데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제 지침이 6개월 후에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주사를 맞으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교적 이제 부작용이 적은데 아무래도 이제 주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찔러도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지만은 다른 주사 뭐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콘주란과 비슷하게 주사 치료에 뭐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부작용이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골 주사로 이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가장 또 많이 맞으시는 것 이제 특히 이제 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가 아플 때
통증의학과에서 이제 가장 많이 맡고 오시는 게 이제 이 통증 주사입니다. 통증 주사를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이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스테로이드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어떤 분들은 경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스테로이드 안 맞습니다. 원장님 저는 스테로이드 먹을 것 같으면은 저 나갈랍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약에도 절대로 스테로이드 안 먹을랍니다. 스테로이드 쓰면은 뭔가 뭐 마약을 드시는 것 같고 큰 일이 나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부 이제 너무 이제 부적절하게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그 부작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너무 심하면 스테로이드 사실은 써야 됩니다. 쓰고 이 스테로이드만큼 염증을 깔아치는 데 도움되는 약이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오래 쓰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전문의한테, 그리고 이제 이 적절한 정도에, 그리고 아주 제한된 정도만 써야지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만 하면은 이 스테로이드만큼 영향이 없다, 잘 쓰면은 이만큼 좋은 약도 없다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진짜로 부종도 잘 감소하고 좀 잘 낫습니다. 잘 낫고 그래 한데 보통 1년에 한 서너 번까지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사를 맞더라도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이제 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맞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위 조직에 지방이 이제 좀 녹아버립니다. 지방도 좀 녹고,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피부가 탈색이 됩니다. 허옇게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당뇨가 생깁니다. 당뇨가 있던 분들, 아니면 당뇨가 없던 분들 걸릴 수 있는데, 당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당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위험한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나 약을 할 때는 당뇨 환자에서는 이제 항상 주의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TV에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이슈가 좀 되고 많이 시끄러운 게 중에 한 개가 이제 이겁니다. 자가골수 농축액 주사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뭐 지금 이제 밖에서는 이제 그 줄기세포 주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본인 관절에서 이제 본인 주로 이제 골반에서 이제 골수를 채취를 합니다. 골수에서 채취를 해서 골수를 채취해서 이제 원심 분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어떤 성장 인자를 이제 그것만 딱 분리를 해서 이제 다시 관절 안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명칭은 자가골수 뭐 농축액, 흡입물 농축액 주사라 그러는데, 뭐 밖에서 얘기하는 이제 줄기세포 주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통증 조절에는 도움이 됩니다. 통증 조절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연골 재생되는 효과는 한 10%에서는 연골 재생이 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제 나머지에서는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부적절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TV에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뭐 너무 부적절하게 하고, 또 이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도 막 이런 수술을 하는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통증 조절에는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신의료기술이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아마 이제 너무 좀 이슈화되고 문제가 좀 많아서 계속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주사라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골주사, 옛날에는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골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맞으면 좀 좋았는데,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14주 정도 되면은 이제 통증이 좀 없어집니다. 통증 조절 역할이 없어집니다. 없고, 근데 좀 환자는 자꾸 아프다 하는데 6개월까지 있어야도 되고, 그래 참 이렇게 이제 수술은 뭐 할 정도는 또 아니고, 또 안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지만 또 몸 상태나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못하는, 또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래 뭐 사실 뾰족한 치료가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보충하고 획기적으로 좀 보완한다고 나왔는 게 이제 콘주란이라는 이제 주사가 있습니다. 이 주사는 연골 주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연골 주사하고는 다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개월 안에 한 5회까지 제가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험되는 게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지역별로 이게 좀 가격이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대구 지역 같으면은 이거를 한 번 맞을 때 한 20만 원 정도 돈을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보험이 돼서 이미 선별급여, 그래서 이제 환자 부담이 뭐 80%이기는 하지만 보험이 돼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좀 맞을 수 있는 좋은 주사가 있는데, 또 광고도 많이 보셨고 병원에 가면 또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연어 정소, 연어 정자가 모이는 이제 정소에서 이 DNA를 추출해서 이제 이 특별한 DNA 조각들을 이제 이렇게 모집해서 이제 만든 뭐 그런 주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관절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 피부과에서도 많이 쓰고 이제 피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 건강기능식품에도 이게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사제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콘주레라는 건데 이게 진짜로 그러면 도움이 될까 이제 이래 한번 봤는데 우리 그 많이 들어보셨던 주사 중에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DNA 주사하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원에 가면은 특히 뭐 정형외과보다는 이제 뭐 마취 통증의학과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DNA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DNA 하면은 이거 뭐 몸에 뭐 왠지 좋을 것 같고 재생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DNA 주사 이렇게 맞는데 아까 제가 연골 재생되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마른 DNA 주사인데 그 이름은 이제 플라센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걸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 진짜로 이게 연골 재생되지는 않지만 이 DNA 주사라는 이 이름의 이제 이 주사는 주로 관절보다는 이제 피부 이식으로 인한 상처 치료 뭐 이런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인대나 힘줄 이런 이제 물렁물렁한 조직 이런 데 좀 도움이 좀 잘 된다.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 우리 콘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강내 이제 관절 안에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은 이제 관절 안에 이 활액을 풍부하게 해서 이제 활액의 점탕성을 높여준다. 그래 이제 관절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보시면은 관절 안에는 이제 콘주란 주사가 좀 낫고 힘줄이나 인대에는 플라센텍스라는 이제 DNA 주사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내놔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주란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연골 영양 주사 그거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연골 영양 주사 맞고 또 좀 부족할 때 또 안 그러면은 조절이 안 될 때 이제 콘주란 주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이제 관절염 치료에 이제 도움이 된다. 여기 보시면은 골관절염 있고 관절염 주위에 이제 치료할 때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이런 이 콘주란 주사는 이제 이 관절강이 손상이 가는데 기계적 마찰을 감소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이 들어가서 뭐 그 성분을 바꾸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모양이 이제 어떤 내용물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서 이제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물리적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그런 이제 이래 부드러움이 생기면서 이 기계적인 이제 자기들끼리 마찰되는 것들을 이제 감소시켜 줍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래 마찰되면은 염증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줌으로써 2차적으로 염증이 깔아앉고 그래서 이제 통증을 줄인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황하게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있으면은 진짜 뭐 이래 많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정보도 많습니다. 정보도 많고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뭐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또 잘못된 정보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뭐 병원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물론 이제 심해지면은 예방이 우선이겠지만은 이제 약물 치료하고 뭐 이런 걸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는 뭐 관절염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이제 집에 모친이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심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제가 직접 이제 수술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의 마음은 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들로서 옆에서 지켜받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마음은 제가 자식된 마음은 좀 가지고 뭐 누구 못지않게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능사는 아니지만 또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지만 참 안타까운 게 저희 모친이 이제 아픈데 병원을 잘 안 오시고 그냥 낫겠지 싶어서 이제 이래 그냥 놔두셔가 방치를 해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이 약도 좋고 이 콘주란이라는 주사도 좋고 여러 가지 치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보여드리는 이런 수술까지 안 가시도록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